이제 대선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편 투표가 활성화되면서 예년에 비해서 우편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각 주별로 우편 투표율은 전례가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올해 우편 투표의 달라진 양상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기 투표라는 건 우편 투표와 또 조기 현장 투표를 합친 개념인데 지난 대선의 조기 투표율이 전체 투표 참가자의 약 21%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반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올해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추후 신청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현재까지는 우선 8,290만 명으로 지난 2016년 대선 때 우편 투표자 3,300만 명을 이미 크게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0시 기준 미국 유권자들 3,160만 명이 이번 대선 조기 투표를 이미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지난 2016년 대선보다 약 5배 정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투표율을 16일가량 남겨놓았던 2016년 10월 23일에 당시 조기 투표 참가자는 590만여 명이었는데요. 아직 본선거가 2주 남은 상황에서 지금 추세라면 조기 투표율이 50%를 넘길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의 유권자들 참여율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특이한 건 뉴욕이나 텍사스처럼 정당색이 뚜렷한 주 말고 이른바 경합주라고 하는 곳에서도 조기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대통령 선거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에서는 사전 투표 첫날인 어제부터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전역에 걸쳐서 비가 왔는데도 유권자 수천 명이 투표장으로 향했고요. 긴 줄이 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주요 경합주 중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이 걸린 최대 승부처입니다.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20% 이상이 투표를 이미 마친 상태고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1,370만 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 참여자 중에 민주당원이 54%, 그리고 공화당원은 25%, 등록 정당이 없는 유권자는 21%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율이 높다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 당이 서로 박빙을 이루어야 하는 경합주에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조 바이든 후보 쪽이 우세하다는 반증도 되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우편 투표가 부정 투표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편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고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편 투표는 안전 투표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 데는 바이든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선호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선거일에 현장 투표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거일 현장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61%인 것에 비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우편 투표를 하겠다는 비율은 59%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선거인단 270명을 따내면 승리하는 대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226명,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을 각각 확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경합주 11곳과 2개 선거구인 메인과 네브라스카에 걸린 187명의 선거인단 향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어제 선거 매체 538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 확률이 이날 현재 72%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편 투표 비율이 높다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흑인들의 조기 투표율은 어떤가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조기 투표 첫날에 흑인 참가 비율은 30%가 넘었습니다. 4년 전 대선에서 23%였던 거에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수치죠. 조지아주 등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인종별로 백인이 67%, 흑인과 히스패닉이 각각 13%, 아시안이 4%로 나와서 흑인들의 사전투표 증가가 결과에 미칠 영향은 다소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6개 주요 경합주의 지지율 격차가 4.1%포인트로 좁혀졌기 때문에 13%밖에 되지 않는 흑인의 표심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우편 투표율이라든가 조기 현장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투표일, 현장 투표에 대한 우려 탓에 조기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많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 하나라면
공화, 민주, 양당의 유권자들이 모두 조기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비슷해야겠는데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여가 공화당 유권자의 2배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 참여율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흑인들의 경우 투표한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사실은 이게 좀 보기 힘든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다리더라도 줄을 서서라도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아마 흑인 커뮤니티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 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규정을 하고 미국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히스패닉계가 많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에 조기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역시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때문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대선 패배 시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유권자들을 투표소에 몰려나오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조기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참여율이 나오는 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생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편 투표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도리어 투표율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편 투표의 경우에 개표가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그 사이 대선 결과를 두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개표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원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결과가 나오는 건 선거 이튿날 새벽 무렵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우편 투표가 너무나 많이 급증했기 때문에 개표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상당 기간 동안 결과를 알 수 없는 당선자 진공 상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편 투표는 현장 투표와 달리 봉투 개봉, 서명 확인, 또 봉투의 바코드 검증 등 개표 준비 절차가 상당히 철저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편 투표 증가에 대처할 개표 인력이나 장비를 충분히 확충하지 못한 주도 있는 실정입니다. 주별로 우편 투표 방식도 다 다르고요. 우편 투표 유효 여부 판단도 다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우편 투표 개표가 다 완료가 되는 건 아마 11월 5일이나 6일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때쯤 되어야만 대통령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주별로 우편 투표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투표용지 발송 방법이 주마다 다른데요. 뉴욕주의 경우에는 사전 신청자들에게만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되고요. 이와 같은 주가 16곳입니다. 그런데 뉴저지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일괄로 투표용지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이런 곳은 10곳에 해당합니다. 뉴저지는 자동으로 투표용지가 모두 발송되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 후에 그냥 투표만 하면 되지만 뉴욕은 반드시 따로 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이죠. 10월 27일까지 온라인이나 이메일 또 우편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 직접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선거 하루 전날인 11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 유효 여부도 주별로 다른데요. 대선일인 11월 3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분만 인정하는 주가 28곳이고요. 11월 3일 우편 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하는 곳은 23곳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뉴욕은 11월 2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용지를 11월 10일까지 각 선관위에 보내면 투표에 반영이 되고요. 뉴저지는 11월 3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11월 5일까지 도착해야만 유효한 투표용지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간혹 11월 3일 우체국에 투표용지를 들고 가도 우편 소인이 11월 4일로 찍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11월 3일 이전에 우편 발송하는 게 좋고요. 역시 제일 안전한 방법은 가까운 투표용지 수거함 드랍박스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입니다. 네, 11월 3일 우편 소인이 찍혀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당일 개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고 또 우편 투표까지 다 개표가 되면 바이든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현재 선거 당일 폭력 사태라든가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 참여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2주 남았으니까 서둘러 꼭 투표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폭증하고 있는 조기 투표율 현상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